예전에 빌라 안 팔린다고 그랬죠. 비싸도 아파트 산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다? 환금성이죠. 환금성. 가뜩이나 대출도 안 나오는데 빌라를 샀다가 팔리지가 않으니까 실수요들은 아파트로 가고 투기 수요들 역시 그 전부터 타이밍 놓친 투기꾼들은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더 터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 거래가 굉장히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다세대 빌라 반사 이익 벌써부터 풍선효과. 벌써부터 풍선효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들을 해야 되냐. 규제에 3억이 넘는 아파트는 규제에 포함이 되지만 빌라나 다세대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문의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축 9억 빌라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땠냐. 가격 보면은 신축 분양하는 실거래가 그래프 보면은 상한 평균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한 평균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거의 유지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신축 빌라 지으면은 올라가고 옆에 더 비싸게 짓고 그래서 분양하고 이런 게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빌라 사봤자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옆에 신축 빌라에 맞춰서 같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팔리진 않더라도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옆에 신축 빌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아파트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누가 빌라로 가요? 빌라는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뭐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2년째 빌라 내놓고 서울 역세권에 있는 빌라인데 팔리지가 않는데요. 자기 거의 상가격에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사는데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죠. 풍선효과 늘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빌라로 풍선효과가 퍼진다. 이 말을 믿고서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사면은 지금 파는 사람들만 이득인 거죠. 작년 전국 빌라 거래량 보면은 쭉 올라가다 그 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조이노믹스로 그 당시에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단독주택, 빌라 뭐 이런 방향으로 모든 부동산의 거품이 다 꼈는데 일단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똘똘한 채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파트 쪽으로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빌라 거래량 뚝 떨어지고 있었다. 중간중간 이렇게 튈 때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하향 추세에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 떴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에 30대 영끌 수요들이 많이 샀다고 그랬죠. 30대 영끌 수요들만 많았냐. 작년 하반기 때 빌라 분양 안 되니까 뭐가 판을 쳤어요? 바지 사장한테 할 때 넘길 때 분양주가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바지 사장한테 매매 형식으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거래량 다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내 집 마련을 빌라로 하는 거 물론 뭐 평생 살고서 내가 이 가격이 괜찮겠다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젊은 수요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이사를 갈 수도 있고 한데 내놓으면 안 팔리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아파트는 규제 더욱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거의 그때는 빌라를 보지도 않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높아진 보유세로 인해서 많은 빌라들이 결국은 팔리지 않아서 경매로 나오게 됐을 경우 그리고 바지 사장 가지고 있던 매물들 이건 역시도 세입자들이 살다가 빼려고 할 때 안 빼지면은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서 경매 신청 들어가겠죠. 임의 경매 신청. 그러면은 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빌라를 사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울도 똑같은 추세에 나타내고 있다. 쭉 오르다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중간중간 튀는 경우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쭉 떨어지다가 작년 하반기 때 집값 다시 뜬다는 마음으로 영끌 수요들이랑 팔리지 않는 빌라를 처분하기 위해서 바지 사장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방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침체되고 있는 게 빌라 시장의 현실이다. 매매 거래량 풍선효과 나고 있어요 지금? 뭐 6월 신고 다 끝나진 않았겠지만 6월 거의 말이죠. 아직까지도 거래량 그렇게 많진 않다.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뭐가 인기다? 최신식 연식의 인기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뭐 신축 빌라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빌라도 사지 말라니 신축 빌라를 분양받지 말라. 그거 지금 굉장히 많은 거품이 껴있다. 그 얘기 했는데 신축 빌라들이 인기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2019년, 2020년이 거래가 많이 됐다.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많이 됐나? 찾아보면 어때요? 또 6.17 대책 이후 뭐 계약 많이 됐다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막상 그런 거는 잘 안 보였고 진짜로 거래 많이 됐던 것들 은평구에 한 빌라 보면은 다 같은 날 계약됐다. 보통 빌라 계약할 때 2억 8천 50만원 2억 9천 150만원 뭐 65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해요. 빌라 같은 경우 안 팔리면은 바지 사장 세운다고 그랬죠. 바지 사장 세우려면 그 사람한테 뭐 분양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건물주가 등기를 떼놓고서 바지 사장 하나 구해가지고 매매 거래인 것처럼 한다. 매매 거래하면서 어떤 걸로 넘겨요? 전세 맞춘 것들. 예를 들어서 2억의 전세가 맞춰졌다. 그러면은 2억의 바지 사장한테 넘기는 거죠. 분양이 안 되면은 똑같이 뭐 보유세 많이 나올 거고 법인 지금 또 강화된다고 하니까 넘겨버리는 거죠. 바지 사장한테. 그래서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강동구 천호동의 빌라 한 채가 27일에만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식이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래량이 예전에는 빌라가 분양을 하면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규제 강화되니까 사람들이 다 아파트로 가버리고 거기다가 빌라는 너무 난립했는데 가격은 엄청나게 올려버렸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바지 사장한테 떠넘겼다. 작년부터 바지 사장한테 떠넘긴 것을 거래량으로 측정해가지고 기사를 내면서 최신식이 잘 팔린다. 신축 빌라가 잘 팔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많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또 막상 빌라가 거래가 잘 되냐 비싸게 되냐 그게 아니죠. 이거죠. 예전에 저희 전세 스와핑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도 나온다? 빌라 스와핑. 문제가 없으면은 현장 확인 없이 대출 해주니까 주담대 받고 서로 전세에 들어가줘서 전세 대출까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빌라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런 식으로 사니까. 약간 삼각지대로 해가지고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빌라 가격 오르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옆에 신축 빌라가 더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면은 그 가격인 것처럼 시세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사요? 내 거는 한 1, 2년 됐고 옆에는 신축 들어오는데 가격이 비슷하면 그리고 이쪽은 혹시 뭐 불안하기도 한데 거기는 분양이니까 불안하진 않죠. 바로 그냥 돈 주고 받으면 되니까 명의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같은 가격이면은 신축 빌라를 분양받겠어요? 아니면 1, 2년 돼가지고 차익 보고 팔려는 사람 걸 사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빌라도 뭐 가격 오른다 그런 얘기들 하니까 넘어가서 사는 거죠. 가격만 부풀려 놓고 자산만 부풀려 놓는다. 그래서 예전에 뭐 돈 엄청 많이 벌었다는 그 청소부 출신의 빌라 왕 같은 경우 자산이 100억 원대인데 3억 4억 사기시다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자산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남는 건 없다. 보유세만 많이 나오고 특히 빌라로 갭투기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많이 나오고 막상 팔려고 오니까 팔리진 않고 결국엔 경매 넘어가는 상황이죠. 특히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런 바지 사장인지 아닌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보면은 빌라 같은 경우 전세 반환 사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많이도 나오는데 우선은 전세보증보험 빌라 세입자에게 그림의 떡이다. 왜냐면은 일단은 빌라 자체가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한 2억 주고 빌라를 산다. 거기에 뭐 분양가 2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막상 그 1금융권 가가지고 평가 받으려면은 이거 뭐 1억 5천 정도로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막 전세가 1억 8천 들어가 있어요. 보증 안 되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빌라의 경우는 바지 사장도 많아서 집주인하고 매물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나중에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도 적고 그 다음에 바지 사장이 많기 때문에 혹은 깡통 전세가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안 해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도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보증보험도 잘 안 해준다. 그러니까 빌라 전세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늘었고 특히 보면은 요즘에 뭐 반환 보증 사고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 많은데 이 보증보험에 보장 안 되는 경우도 더 많겠죠. 그리고 그중엔 특히 빌라가 앞장서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빌라가 뜬다니까 빌라 사는 사람들이 괜찮겠거니 하고서 전세를 빌라로 쉽게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보증보험이 가입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 놓고 이사 가면 된다. 그리고 1개월 내에 환수가 되는데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는 1개월 내가 아니죠. 이제부터 소송 걸어야 되죠. 빌라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돼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내가 2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경매 아무리 뭐 잘 나와봤자 뭐 1억 5, 6천 뭐 여기서도 계속 유찰되고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전세에 들어가면 날릴 수 있다. 지금 아파트에 특히 무슨 규제 때문에 빌라가 얘기가 나오냐면은 3억 원 이상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자금 대출 회수 조치 때문에 아파트를 안 사고 사람들이 빌라를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로 옮겨갔으니까 빌라가 안전하겠거니 하고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빌라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되는데 그런 데만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양하셔야 되겠죠. 왜냐? 첫 번째는 바지 사장들이 많다는 건 나중에 제대로 터졌을 때 경매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산 집은 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옆에 다 경매 나오고 있는데 내가 산 집은 올라. 희망사항이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마치 빌라가 오를 것처럼. 근데 올라도 문제가 되죠. 특히 바지 사장들 같은 경우는 보이스 오르면은 가장 타격이 크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세금 밀려가지고 어차피 손해보는 건 없죠. 자기는 그거 인수해주고서 뭐 커미션 같은 거 받아서 빼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입자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면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유찰되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뭐 3억 이상 아파트는 문제 생겼으니까 빌라 사라? 혹은 빌라 외에도 얘기 많죠? 오피스텔, 다가구 뭐 굉장히 아파트만 아니면 이제 되겠다 하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기사에 넘어가서 사는 순간
내 집 마련하려고 모아뒀던 자금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애물단지만 떠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